왜 나를 버렸어? 죽어가는 캐서린을 붙잡고 히스클리프는 그렇게 소리쳤다. 그 사랑은 결국 파괴로 이어졌다. 나는 언쇼 가문에서 오래 일해온 하녀 넬리다. 캐서린과 그녀의 오빠 힌들리를 어린 시절부터 지켜보았다. 그 아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이 집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사랑은 결국 아무도 구해내지 못한 채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Journey to Insight JTI 북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거칠고 강렬한 러브스토리 폭풍의 언덕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는 에밀리 브론테입니다. 그녀의 언니인 샬럿 브론테는 제인 에어의 작가이고 막내 앤 브론테 역시 소설가였습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평생 단 한 편의 장편소설만 남겼고 그 작품이 바로 폭풍의 언덕입니다. 그녀는 영국 북부 요크셔의 황무지에서 자랐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고 사람의 발길이 드문 쓸쓸한 풍경이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황무지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작품이 출간되었을 때 사랑과 증오, 인간의 파괴적인 감정까지 너무 거칠고 격렬하게 그려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지금은 영문학에서 가장 독창적인 작품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선과 악으로 쉽게 나눌 수 없는 인물들과 폭풍 같은 감정을 끝까지 밀어붙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시도로 에밀리 브론테만 만들어낼 수 있었던 작품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작가가 자랐던 그 황무지에 낯선 남자아이가 나타납니다. 언쇼 씨는 리버풀에 다녀오는 길에 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는 아이를 두고 올 수 없어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잃었던 아들의 이름을 따 그 아이를 히스클리프라 합니다. 언쇼 씨에게는 딸 캐서린과 아들 힌들리가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언쇼 가문의 아이로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 황무지 한가운데 서 있는 워더링 하이츠였습니다. 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집안에도 거칠고 억센 기운이 감돌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자유롭고 거침없는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두 아이는 매일 함께 뛰어다니며 자라납니다. 캐서린에게 히스클리프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언쇼 씨는 히스클리프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그럴수록 아들 힌들리는 히스클리프를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언쇼 씨가 살아있을 때 힌들리는 히스클리프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 언쇼 씨가 세상을 떠나고 가문의 주인이 된 힌들리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는 히스클리프를 더 이상 가족으로 대하지 않고 집안의 하인처럼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여전히 히스클리프와 함께 뛰어다니며 시간을 보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이웃집 에드거 린턴의 집을 몰래 보러 가게 됩니다. 그 집은 언쇼의 집과는 달리 밝고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캐서린이 창문 밖에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달려든 불독에게 발목을 물리고 린턴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몇 주 동안 보내게 됩니다. 캐서린은 린턴 집에 머물며 상류층 생활을 경험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더 이상 거칠게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히스클리프와 캐서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캐서린은 그 집안의 아들 에드거 린턴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에드거 린턴은 캐서린에게 결혼을 청합니다. 그날 밤 캐서린은 하녀 넬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에드거 린턴은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와 결혼한다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넬리는 그렇다면 히스클리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묻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캐서린은 조용히 말을 이어갑니다.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닌 것 같아. 그는 가난하고 지금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힌들리 밑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에드거 린턴과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히스클리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크게 상심한 그는 조용히 그 집을 떠납니다.
바로 그때 캐서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히스클리프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나에게 친절해서도 아니야. 그는 나 자신보다도 더 나와 닮아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합니다. 나는 히스클리프다. 히스클리프는 그 말을 듣지 못했고 그날 밤 이후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캐서린 언쇼는 에드거 린턴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린턴 가문의 저택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부유한 집, 친절한 남편, 평온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완전히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히스클리프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거의 잊고 있던 히스클리프가 돌아옵니다. 그는 예전에 가난하고 초라했던 소년이 아니라 돈과 여유를 가진 신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온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이 있었습니다. 캐서린을 잃은 고통, 힌들리에게 받은 모욕,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쌓인 분노였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와 힌들리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힌들리는 술과 도박에 빠져 가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그 약점을 이용합니다. 도박을 통해 힌들리의 재산을 조금씩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린턴 가문에도 가까이 다가갑니다.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이 살고 있는 린턴 저택을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캐서린은 히스클리프가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하지만 남편 에드거는 그를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히스클리프는 캐서린과 친자매처럼 지내는 에드거의 여동생 이사벨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이사벨라는 조용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신비롭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히스클리프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벨라는 그의 거칠고 어두운 성격을 보지 못했지만 캐서린은 히스클리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거칠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사벨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캐서린의 말에 반발하며 히스클리프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결국 이사벨라는 히스클리프와 함께 도망쳐 결혼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히스클리프에게 이사벨라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에드거 린턴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사벨라는 결혼 후 힌들리가 살고 있는 워더링 하이츠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는 그녀를 존중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 거칠고 냉혹하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내가 죽은 뒤 술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던 힌들리와 히스클리프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밝고 안정된 삶을 살던 이사벨라는 점점 이런 불안한 삶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날 밤 힌들리는 술에 취한 채 총과 칼을 들고 히스클리프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상황을 알고 있던 히스클리프는 그를 붙잡아 거칠게 넘어뜨리고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장면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바로 이사벨라였습니다. 이사벨라는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와 복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을 떠나 멀리 도망칩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린턴 히스클리프입니다. 이사벨라는 그 아이와 함께 히스클리프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평화로움도 잠시, 그녀는 병으로 점점 몸이 약해지고 결국 몇 년 뒤 세상을 떠납니다. 이사벨라가 죽은 뒤 아이는 아버지인 히스클리프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린턴은 몸이 약하고 겁이 많아 의지할 사람을 찾는 아이였습니다. 히스클리프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린턴은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 앞으로 사용할 도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동안 히스클리프는 워더링 하이츠를 사실상 자신의 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힌들리의 아들인 헤어튼도 히스클리프 밑에서 함께 자라게 됩니다. 히스클리프는 힌들리가 자신에게 그랬듯
헤어튼을 무지한 하인처럼 자라게 만듭니다. 이것은 힌들리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한편 캐서린은 아이를 낳은 뒤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남긴 딸은 캐시 린턴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에드거 린턴의 사랑으로 자라게 됩니다. 에드거는 딸을 매우 아끼며 키웠고 캐시는 밝고 활발한 아이로 자라납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처럼 자유롭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히스클리프와 그의 집안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과거가 딸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랑했던 캐서린을 잃은 뒤 히스클리프의 마음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그는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 분노를 멈추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히스클리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히스클리프는 잔혹한 복수를 이어가는 인물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물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어느 날 캐시는 우연히 언쇼의 집인 워더링 하이츠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히스클리프의 아들 린턴 히스클리프를 만나게 됩니다. 히스클리프는 이 만남을 자신의 계획에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두 집안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캐서린의 딸 캐시 린턴과 자신의 아들 린턴 히스클리프가 서로 가까워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캐시의 아버지 에드거 린턴이 세상을 떠납니다. 몸이 약한 린턴 히스클리프 역시 곧 죽게 됩니다. 마침내 두 집안의 재산은 모두 히스클리프의 것이 됩니다. 히스클리프의 계획이 거의 이루어진 뒤 집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한 사람은 캐서린의 딸 캐시 린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힌들리의 아들 헤어튼 언쇼입니다. 캐시는 남편이었던 린턴이 죽은 뒤 워더링 하이츠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여전히 차갑고 냉혹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헤어튼 역시 어두운 환경 속에서 거칠고 무뚝뚝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캐시는 헤어튼을 무시합니다. 그가 글을 읽지 못하고 예절도 배우지 못한 채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헤어튼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 본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캐시는 헤어튼에게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읽고 시간을 보내며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 모습을 보며 히스클리프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캐시와 헤어튼의 모습은 젊은 시절의 자신과 캐서린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이루었지만 그 마음은 더 이상 그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히스클리프가 평생 붙잡고 있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캐서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히스클리프는 창문을 열어둔 채 어느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캐시와 헤어튼은 서로를 이해하며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워더링 하이츠를 떠나 캐시가 자라온 린턴 가문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언쇼 가문의 집. 워더링 하이츠의 워더링은 요크셔 지방의 말로 폭풍을 의미합니다. 이름 그대로 그곳은 자연의 폭풍과 감정의 폭풍 속에 서 있는 집이었습니다. 거친 바람이 부는 그 언덕에서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긴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그 끝에서 마침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린턴의 저택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는 따뜻하고 정돈된 공간을 뜻합니다. 이 두 집은 서로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거친 자연의 세계와 문명과 질서의 세계. 그 사이에서 사람들의 삶과 감정 또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무지 위에는 폭풍이 지나가고 바람만이 남아 있습니다. 폭풍의 언덕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한 사람의 뒤틀린 사랑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히스클리프의 사랑은 그를 살게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분노가 되어 한 세대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음 세대에 이르러 캐시와 헤어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증오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또 다른 사랑만이 그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감정은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속 깊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폭풍의 언덕을 다시 읽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책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